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와 처음 계약하던 당시 베스트 원으로 불렸습니다. 스페셜 원이라는 별명은 주제 무리뉴 감독의 차지였죠. 안첼로티 감독은 화려한 카리스마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과로 자신이 최고임을 증명한 명장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감독, 그리고 5회로 최다 결승전 진출 감독이라는 타이틀로 설명은 충분하죠.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한국 축구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딸의 막역한 친구 중 한 명이 한국 축구계에서 활동했던 인사입니다. 또 에버튼을 지휘했던 시절에는 손흥민 선수를 먼저 찾아가 경의를 표한 일도 있었고 한국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전화까지 걸었던 일이 있습니다. 축구 역사에 영원히 남을 레전드, 안첼로티 감독의 한국과 인연, 그리고 그의 축구 인생 풀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2021-2022 시즌에 유럽 축구 역사의 최초의 기록이자 어쩌면 다시 없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유럽 5대 리그 우승을 모두 이룬 최초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으로 먼저 2004년 AC밀란에서 세리에 A 우승을 이뤘고 2010년에는 첼시 감독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뤘습니다. 2013년에는 파리 생제르맹 감독으로 프랑스 리그앙 우승, 2017년에는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했죠. 그리고 2022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라리가까지 섭렵했습니다. 각 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클럽을 지휘해 왔다는 점에서 안첼로티 감독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만큼이나 먹는 걸 좋아한다고 밝혀온 안첼로티 감독은 축구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축구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와 비슷하다. 하면 할수록 더 허기진다. 축구에 대한 허기, 그리고 우승에 대한 허기가 그를 끊임없이 최고의 트로피를 독식하도록 이끈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스타 선수가 감독으로도 성과를 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1959년 6월 10일 이탈리아 레지올로에서 태어난 안첼로티는 파르마에서 1976년 프로 선수로 데뷔했고 1979년부터 1987년까지 AS 로마에서 뛰었습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AC밀란에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1981년부터 1991년 사이에는 이탈리아 대표 선수로도 활약했죠. 안첼로티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었을 정도로 기술적이고 공격적이며 창의성을 갖춘 중앙 미드필더였습니다. 동시에 부지런히 뛰며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쳐 중앙 미드필더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죠. 선수로 로마에서 세리에 우승, 4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이루고 밀란에서 2번의 세리에 우승 및 2번의 유러피언컵 우승을 이루며 모든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선수로 1990년 월드컵에 참가해 3위에 기여한 안첼로티는 아리고 사키 감독의 코칭 스태프로 1994년 미국 월드컵에 참가하며 지도자 경력을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월드컵 준우승을 코치로 경험했고 이후 레지아나의 지휘봉을 잡고 감독 경력을 시작합니다. 안첼로티는 레지아나에서 한 시즌을 보낸 뒤 자신이 선수로 뛰었던 파르마 감독으로 2시즌을 보내며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99년 감독 데뷔 4년 만에 안첼로티는 이탈리아 명문 클럽 유벤투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벤투스를 이끌던 마르첼로 리피 감독이 번아웃 증세를 보였고 유벤투스의 루치아노 모지 단장이 직접 안첼로티에게 전화해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파르마에서 전격 영입했습니다. 아쉽게도 메이저 타이틀은 들지 못하고 2년 뒤 사임했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은 유벤투스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유벤투스는 내게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었다. 난 커다란 기계의 부품 같은 존재, 거대한 기업의 일개 고용인에 불과했다. 만약 특별한 감정을 찾는 감독이 있다면 다른 클럽에 지원하길 바란다. 일터에서는 모든 것이 부드럽게 진행되지만 사무실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곳이니까. 안첼로티가 감독으로 전성시대를 연 곳은 자신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밀란에서입니다. 유벤투스에서 성적이 신통치 않아 파르마가 안첼로티 감독에게 다시 영입을 제안했는데 밀란이 끼어들면서 행선지가 바뀌었습니다. 2001년 11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터키 출신 파티흐 테림 감독의 뒤를 이어 부임했고 아드리아노 갈리아니 부회장을 포함한 밀란 사무국은 안첼로티 감독에게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안첼로티는 2002-2003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바로 이룹니다. 물론 밀란 제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안첼로티는 부임 당시 밀란에 대해 망자의 팀이었다, 선수들은 엉성했고 손발이 맞지 않았다 라고 했죠. 4-4-2 포메이션을 쓰던 밀란에 4-3-2-1, 일명 크리스마스 트리 전술을 도입한 안첼로티는 피를로와 가투소라는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진 두 이탈리아 미드필더, 그리고 브라질 천재 카카를 통해 밀란의 황금기를 이끕니다. 2003-2004 시즌 세리에 A 우승으로 이탈리아 챔피언이 된 안첼로티 감독은 이후 2004-2005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꾸준한 성과를 냈죠. 2006-2007 시즌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이뤘습니다. 전술도 중요했지만 팀으로서 하나로 뭉친 게 중요했습니다. 안첼로티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영화 애니 기븐 선데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알파치노가 축구팀 감독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온 명대사가 선수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몇 인치 차이로 결정된다고 한다. 축구도 마찬가지다. 실수의 여지는 아주 적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팀으로서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낸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흩어져 모두 죽을 테니까. 밀란에서의 성공으로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안첼로티를 2009년 여름 첼시로 전격 영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모비치 첼시 구단주와 첫 만남은 1년도 더 전인 2008년 5월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안첼로티를 직접 만난 아브라모비치는 나의 첼시에는 맨유, 리버풀, 밀란 같은 확실한 정체성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명확한 전술, 축구 철학을 첼시에 주입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친애하는 안첼로티, 나는 승리를 원합니다.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비밀 회동은 곧 세간에 알려졌지만 안첼로티는 첼시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첼시 부임 첫 공식 경기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커뮤니티 실드로 치렀습니다.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바로 우승 타이틀을 추가했죠. 첫 경기 라커룸에서 안첼로티 감독은 멋진 스피치로 첼시 선수들을 다시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끌었습니다. 너희들은 최고의 선수들이다. 다만 너희들이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뿐이다. 공격해라. 우리들의 플레이를 펼쳐라. 그리고 너희들의 가치를 인정받아라. 나는 오늘 우리가 어떤 팀인지 알게 될 거라고 믿는다. 웸블리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VIP석으로 이동해 우승컵을 들게 됩니다. 첼시 부임 첫 경기에서 이룬 우승, 안첼로티 감독은 시상을 위해 올라가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후기를 밝혔습니다. 살을 빼야겠다.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마치 에베레스트라도 등반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침내 정상에 오르자 드디어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 하늘로 올라가는 입구에 선 기분이었다. 내 손에 우승 접시가 주어졌고 나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들어올렸다. 마법 같았다. 하지만 불안감이 느껴졌다. 빈 접시를 보면 난 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첼시 감독으로 부임한 안첼로티 감독은 2009-2010 시즌에 곧바로 프리미어리그와 FA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첼시 부임 첫 시즌 더블 우승을 달성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주제 무리뉴 감독이 이끌던 인터밀란의 패배에 탈락했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안첼로티가 밀란, 무리뉴가 인테르 감독으로 더비전을 치르며 설전이 많이 오갔는데요. 챔피언스리그 16강 대결을 앞두고는 안첼로티 감독이 더 이상 논쟁하지 말자고 통로에서 만나 휴전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그해 인테르에서 역사적인 트래블을 달성했죠. 안첼로티 감독은 무리뉴가 고안한 전술과 훈련법도 첼시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날 무리뉴가 안첼로티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샴페인, 간결한 축하 인사였는데요. 안첼로티 감독도 인테르가 이탈리아 리그 우승을 이룬 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샴페인, 대신 적당히. 안첼로티 감독은 첼시에서 2시즌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시즌의 성과가 좋지 않아 첼시와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다음 행선지는 당시 막 투자를 시작하던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지금만큼의 호화 군단은 아니었지만 야심을 보이던 시기죠. 2011년 12월 중도 부임한 안첼로티는 2012-2013 시즌에 우승을 차지했고 이 성과로 무리뉴 감독이 물러난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을 받아 부임하게 됐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에 2번 부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3년 라 데시마라는 염원을 위해 선임되었고 부임 첫 시즌에 이뤘습니다. 같은 시즌에 코파델레이도 우승했고 이를 통해 참가한 클럽 월드컵도 우승했지만 두 번째 시즌에 라리가 우승에 실패했고
메이저 타이틀 무관에 그치며 불명예스럽게 경질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름 지단 감독이 떠난 자리에 다시 선임되었고 부임 시즌의 미완의 목표였던 라리가 우승으로 유럽 5대 리그를 모두 석권한 최초의 감독이 됐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레알 부임 1기 시절은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도자 수업을 받던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지네딘 지단을 코치로 등용해 많은 노하우를 전수했죠. 호날두, 가레스 베일, 벤제마로 이어지는 BBC 트리오를 완성했고 앙헬 디마리아를 중앙 미드필드로 기용한 4-3-3 포메이션을 통한 전술 혁신으로 바르셀로나의 독주시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도전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즌에 찾아온 짧은 위기를 레알 마드리드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경질됐지만 안첼로티 감독이 다음 일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2016년 여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로 떠나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안첼로티 감독에게 제안했죠. 안첼로티 감독은 바이에른에서도 부임 첫 시즌 2016-2017 시즌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했습니다. 이전 팀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첼로티 감독은 선수들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즌은 이번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2017년 9월 28일 바이에른에서 경질됐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가치는 손상되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2018년 5월 나폴리 감독으로 부임했고 밀란을 맡은 뒤 지휘한 팀 중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지 못한 채 사임하게 됐습니다. 나폴리 감독 시절 안첼로티 감독은 레드불 잘츠부르크와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를 눈여겨봤습니다. 나폴리 수비를 초토화하던 황희찬 선수의 저돌적인 플레이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나폴리 감독 경질설이 돌 때 아스널과 협상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당시 아스널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영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경질되면서 이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자신이 아스널을 맡게 되면 영입하겠다고 언지를 줬지만 아스널은 미켈 아르테타 감독을 선임했고 없던 일이 됐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안첼로티 감독은 대신 에버튼의 새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효과로 에버튼은 하메스 로드리게스, 알랑 같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에버턴 부임 첫 시즌 인상적인 플레이와 성적을 거두며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중도 부임 시즌을 잘 마친 뒤 2020년 여름 이적 시장에 황희찬 선수를 에버턴으로 데려오려 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전화까지 걸어 영입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으로 직접 초대하고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직접 만나서 설득을 시도한 라이프치히를 선택했죠. 안첼로티 감독은 2020-2021 시즌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해서 경의를 표한 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2020-2021 시즌 FA컵 16강전 연장 혈전 끝에 에버튼이 5대4로 토트넘을 꺾은 경기는 뜨거웠습니다. 난타전이 벌어진 경기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이 넣은 4골 중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생애 첫 도움 헤드트릭을 기록했죠. 손흥민 선수는 전반 4분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다빈손 산체스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후 에버튼이 내리 3골을 넣어 앞서갔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 에릭 라멜라에게 논스톱 패스를 연결해 추격골을 도왔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12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기점이 되어 토비 알더베이럴트의 헤더 패스를 산체스가 밀어넣어 3대3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손흥민 선수가 모든 골에 관여한 것이죠. 에버턴이 히샬리성의 골로 다시 4대3으로 앞서갔지만 후반 38분에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짧게 주고 다시 받은 뒤 올린 크로스를 해리 케인이 헤더로 득점해 4대4를 만들어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연장전 시작과 함께 베르나르지에게 실점해 토트넘이 5대4로 지고 탈락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당시 토트넘을 이끌었던 주제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위로했습니다. 수비가 문제였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낙담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안첼로티 감독이 장갑을 빼고 다가오며 악수를 청한 장면도 화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황급히 장갑을 벗으며 예의를 갖췄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 악수를 하며 위로를 전했는데요. 5대4로 이긴 경기 홀로 4골을 만들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상대 선수에게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당시 경기 후 회견에 참가하지 않아 코멘트를 들을 수 없었지만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려던 시도, 과거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던 일화 등을 통해 한국 축구에 대한 호감,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호감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일화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2021년 여름 에버튼을 떠나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다시 부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레알 마드리드가 킬리안 음바페 영입에 실패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추진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안첼로티 감독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레알 마드리드도 충분한 이적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을 떠날 유일한 제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맨유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이상 연결될 이유가 없죠. 레알 마드리드가 움직였다면 모르지만 거론되는 이적료가 1억 5천만 유로 이상입니다. 아무리 레알 마드리드라도 30세가 되는 손흥민 선수에게 제안하기는 부담스러운 액수죠. 토트넘이 2025년까지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고 있는 데다 이번 여름에는 대대적인 투자까지 약속해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프로 감독으로 총 23번의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축구대회 챔피언스 리그에서 사상 첫 4번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대항전 모든 대회에서 우승한 주제 무리뉴 감독, 챔피언스 리그 개편 후 첫 3연속 우승을 이룬 지네딘 지단 감독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대단한 위협입니다. 기자로 일하면서 안첼로티 감독을 직접 취재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오페라를 부르는 게 취미라고 말하기도 했던 안첼로티는 어쩌면 축구도 취미생활의 하나일 수 있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역사를 만든 안첼로티는 자신의 축구 철학에 대해 제가 일했던 잡지사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가지 생각이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번째는 매우 어두운 밤이라도 아침에는 다시 태양이 비춘다는 것이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빛이 비추기 마련이다. 첫 번째 상황이 될지 2번째 상황이 될지는 당신이 어떤 것을 정말 원하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2번째 생각에 동의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안첼로티 감독이 2021-2022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승리한다면 그야말로 불멸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가 자신의 감독 경력의 마지막 팀이 될 거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클럽팀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과연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의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준TV에서 해외 축구 최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